여러분, 개인들이 코스피의 방향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스닥이 하락하면 코스피도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했을 때는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좀 더 신뢰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환율, 그리고 외국인 선물,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떻게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그래서 기관들이 실제로 보는 체크 포인트 오늘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나스닥이 하락하면 코스피도 하락한다. 이거 실제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이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나스닥이 1% 떨어졌는데 월요일 코스피가 보합에서 시작을 해요. 보합을 시작해요. 또는 상승해서 시작을 해요. 갭 상승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스피는 미국 기술주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의 전체 흐름을 더 강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즉 S&P 500을 더 강하게 반영을 합니다. 코스피와 미국 지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S&P 지수, S&P 500 이게 1등, 2등이 반도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시죠? 3등이 바로 나스닥이에요. 이 순으로, 이 중요도 순으로 코스피가 반응을 해요. S&P 500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죠. 글로벌 자금 흐름이 가장 잘 보여지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는 특이한 구조가 있죠. 바로 뭐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코스피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중에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AMD,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시죠? 이것들이 코스피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고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시장 코스피 방향 체크는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요일 밤에 5가지 체크를 해야 돼요. 코스피의 야간 선물 지수, 그리고 S&P 500, 그리고 반도체, 환율, 외국인, 선물 포지션. 여기서 플러스해서 미결제 약정까지. 여기까지 보시면은 총 6가지죠. 이 5가지를 주요로 보시는데, 요거 한 가지는 추가로 따로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선물이 상승했어요. 환율은 하락하고, 외국인 선물이 매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상승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어져 있다면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0200 화면 한번 볼까요? 어디 있지? 네.
여기. 띄웠는데, 방금.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그 금액 보시면 억 원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전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도 개인들은 좀 팔았어요. 그리고 자, 옵션을 보실 때는 일단 외국인은 매도다. 외국인 하나만 매도다. 자, 콜옵션 마이너스 풋옵션 매수는 플러스 12억.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옵션은 개수를 보셔야 됩니다. 개수를. 콜옵션을 개수를 보세요. 풋옵션 개수를 보세요. 풋옵션 여기 플러스였죠. 플러스 12억인가가 있죠? 자, 그러면 뭐예요? 풋옵션부터 볼게요. 자, 풋옵션부터 볼게요. 자, 플러스 12억. 자, 플러스 12였죠. 12. 여기 억 원이라고 있잖아요. 억 원. 12억 원 있죠. 그런데 개수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샀습니다. 그죠? 총 누적을 보세요. 자, 여기. 어제 매도를 많이 하락한다고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콜옵션. 이것도 매도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50억, 417억인데, 개수 한번 볼까요?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러면, 이 콜옵션이 진짜 저렴한 거, 저 위에 있는 거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초급등을 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그냥 장난질이죠. 이거는 눈속임 같아요. 콜옵션 매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마이너스다. 다 손실 보고 있죠. 또는 굉장히 약한 금액,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생시장에 중요한 게 미결제 약정이죠. 미결제 약정 여기 있잖아요. 이거 좀 선물 옵션 가야 되네. 죄송해요. 이거 오래간만에 하니. 자, 미결제 약정 보세요. 미결제 약정은 청산되지 않는 선물 계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격과 같이 보면 시장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다. 그러면 숏 커버예요. 기술적 반등이죠. 만약에 이거를 이건 보기 어렵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 가격 미결제 약정 증가는 새로운 매수의 유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다. 그러면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숏 커버 반등 가능해요. 숏 커버. 그러니까 그 커버하고 이게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가격이 하락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해요. 그러면 새로운 매도 유입이에요. 유입해서 하락 추세 시작. 이 반대겠죠. 하락하는데 감소한다. 미결제 약정, 가격이 하락하는데 미결제 약정 감소하면 롱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제 조정 가능한 거죠. 조정. 자, 그러면 약간 반등했는데 이거다. 숏커버. 약간 기술적 반등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상승, 미결제 약정 급증은 기관이 롱 포지션을 구축했다. 세력들이 롱 포지션을 구축했다. 라는 뜻이고, 가격이 하락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급증했다. 그러면 기관은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정리됐죠. 미결제 약정은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방향을 보는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였죠? S&P 500, 반도체, 외국인, 선물 포지션, 환율, 미결제 약정까지.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나스닥만 보고 코스피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S&P 500을 보는 게 더 좋고요. 환율,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 ETF라든지 외국 기관 자금이라든지 외국인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래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코스피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모르면 선물은 좀 힘드실 겁니다. 맨날 따라가기도 하고 막. 근데 미국을 보면은 약간 움직임이 보이죠. 기억 이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코스피 방향을 예측하고 기관들이 실제로 보는 데이터들을 봐야지 이게 좋아요. 이게 코스피를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코스피는 갭이 많잖아요. 갭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 여러분들 분봉 가서 보시잖아요. 분봉 뭐 5분봉, 3분봉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기서 일목이나 일목균형표나 예를 들어 MACD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갭 발생 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갭 발생 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매매를 한다? 되게 위험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 마세요. 장 초반에 아니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장 초반 아니더라도.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갭 보정이 있어요. 갭 보정. 여기
분틱초 이거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적용을 하면 그 어제 종가와 오늘 시가가 합쳐져요. 여기 보세요. 갭이 없죠? 갭이 없어졌죠? 갭이 없어졌잖아요. 이거 없어졌잖아요.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보조지표에 이게 보조지표에 이 뭐랄까 보조지표의 그 괴리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괴리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분봉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코스피 매매 선물 매매할 때 그냥 무조건 이거 갭 보정해서 봤어요. 갭 보정해서 봤어요. 저는 보조지표를 좀 잘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갭 보정해서 보시고 그 갭 보정해서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장 S&P 500 환율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 미국장이 하락했는데 야간 선물이 강세예요. S&P 500이 하락했는데 야간 선물은 의외로 상승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갭 상승 후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선물의 숏 커버 때문에 그래요. 현물 차익 실현 때문에 그러죠. 왜냐 이렇게 그 나스닥이 떨어졌어. S&P 500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갭 상승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심리일까요? 아싸, 다행이다. 팔아버리자. 떨어지죠. 이게 되게 골치 아파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승을 했어. 근데 환율도 상승했어요. 그러면 갭 상승 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코스피 야간 선물이 하락하고 환율을 상승했어. 그러면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 꽂을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야간 선물이 상승했어요. 야간 선물이 상승, 환율 상승. 죄송해요. 야간 선물 상승, 환율 하락, 코스피 선물 상승. 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코스피 선물 하시는 분들 환율 꼭 확인하시고 야간 선물 지수 동향 확인하시고 S&P 500 확인하시고 외국인 선물 포지션들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 정도, 그리고 반도체 지수까지, 그리고 갭 보정하는 방법. 그러면 이거 보조지표들의 괴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도 편하고 매매하시기에도 편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